퇴직하면 돈이 덜 들겠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출퇴근도 없고 점심값도 안 나가고 회식도 없고 옷도 더는 살 일 없으니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들 거라는 기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만 하면 생활비가 반은 줄겠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요, 퇴직하고 6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터져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노후 생활비 월 200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고 막연히 계산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건강, 부모님, 자녀, 갑작스러운 경조사, 그리고 심심함이 불러오는 소비까지. 지금부터 퇴직 6년 차인 실제 한 분의 생활비 내역을 중심으로 은퇴 후 우리에게 어떤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줄지 않는 이유. 퇴직한 어시 현재 66세, 수도권 거주는 은퇴 직후 월 생활비로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6년간의 평균 지출은 월 330만 원, 연간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씨가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차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외식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나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례 건강보험료, 병원비, 내 몸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어씨는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퇴직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만 23만 원, 여기에 정기적인 내시경, 물리치료, 치과 치료까지 합하면 1년에만 약 50만 6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젊을 때는 건강검진만 받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치료는 치료대로, 약은 또 약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매달 빠져나가요. 건강은 자산이라는 말,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례 자녀 지원과 경조사비 끝난 줄 알았던 지출의 덫. 어씨는 딸 둘을 모두 출가시켰고 큰맘 먹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습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첫째가 맞벌이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자 어씨 부부가 매달 양육비와 돌봄비 명목으로 3,05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전세 갱신 시점마다 부모님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게다가 친구, 친척, 이웃의 각종 경조사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한 달에 34번은 꼬박꼬박 나가게 되며 축의금 부의금 선물까지 포함하면 매달 2,03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퇴직하면 인간관계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만남이 늘어난 기분이에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춰지고 비교당하니 부담스럽지만 안 나갈 수도 없고요. 사례 심심함이 부른 소비 여행, 카페, 소일거리의 함정. 어씨는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으면 결국은 소비하게 돼요. 가볍게 동네 산책하다가 들르는 카페 한 잔 5,000원, 시골 바람 쐬러 가자며 다녀온 1박 2일 여행비 2,030만 원, 무료하니 시작한 텃밭 농사에 들어가는 비료, 장비, 기름값,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혹해서 산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퇴직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그 여유가 소비를 불러오고 그 소비가 쌓이면 어느새 퇴직 전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전 반드시 계산해야 할 3가지. 1.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최소 연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아라. 직장 다닐 때 감이 없던 지역 보험료와 진료비가 큰 지출이 된다. 특히 치과나 정형외과는 부담이 크다. 2. 자녀가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출산, 육아, 주거, 명절 등으로 인해 자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자녀 독립을 너무 일찍 선언하지 마라. 3. 무료함은 소비를 부른다. 심심함을 해소하려는 작은 취미나 여행, 식사 모임이 반복되면 월 5만 100만 원은 금방 넘는다. 계획 없는 시간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 돈 안 쓰고 살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은퇴를 맞이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 못한 부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평범한 퇴직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소비 패턴을 미리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준비 중인 누군가에게 작은 현실 점검표가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생활비의 진짜 구조. 지금부터 계산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퇴직 6년 차 은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적게 쓰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되 예측 가능한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준비해 두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생활비를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퇴직 후 생활비는 크게 다음의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고정비 주거, 식비, 통신, 교통 등. 건강 관련 비용, 건강보험료, 병원비, 약값. 사회적 지출, 경조사비, 자녀 지원, 용돈 모임. 심리적 지출, 심심함을 달래는 여가 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부모 간병, 긴급 수리, 법적 비용. 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항목별로 예상치를 세워야만 은퇴 후 10년, 20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항목별 월 평균 지출 예시, 수도권, 60대 부부 기준. 항목 평균 지출 월 설명. 주거비 50만 원, 전세 보증금, 이자, 관리비 등. 식비 및 생필품 70만 원, 집밥 위주 식사 기준. 건강보험료 23만 원, 지역가입자 기준 부부. 병원비 및 약값 25만 원, 건강 문제 발생 시 급증 가능. 교통 20만 원대, 중교통 위주 사용 시. 경조사인 간 관계비 20만 원, 매달 평균 23건 참석 기준. 자녀 지원비 30만 원, 주거 양육 일시 지원 포함. 여가비 여행, 카페 등사 10만 원, 소일거리 및 심리적 소비. 기타 비상금 예비비 10만 원, 수리, 선물, 돌발 상황 등. 총 합계 288만 원 최소 기준. 위 금액은 중간치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2030% 변동 가능. 은퇴 전 준비를 위한 3단계 전략. 이제 구체적으로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지출 구조를 항목별로 미리 시뮬레이션하라. 많은 분들이 월 200이면 충분하겠지라고 뭉뚱그려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이나 수기로라도 예상 월 지출표를 작성해 보세요. 특히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같은 변동성 높은 항목은 연간 단위로 추정해야 실체가 보입니다. 전문가 팁.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은 건강과 관계입니다. 이 둘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2단계 수입원은 국민연금으로 구성하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다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소 월 지출의 6,070% 이상을 커버하지 못하면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추가 수입 전략. 임대 수익 방 하나라도 세를 주거나 상가 임대 고려. 배당 소득, 배당 ETF나 안정형 우량주 중심. 자격증 기반의 일자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방제 안전관리사 등. 전문가 팁.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블로그 유튜브 수익, 텃밭 농산물 판매 등 소소한 활동도 정기적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면 은퇴 후 생활비에 큰 힘이 됩니다. 3단계 비상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동 자산을 확보하라. 생활비 외에도 돌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고장, 자녀의 급전 요청, 입원, 간병인 비용 등. 이럴 땐 고정 수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죠.
최소 1,000만 원, 2천만 원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세요. CMA 계좌나 단기 예금 등으로 언제든 인출 가능한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팁. 은퇴 이후 자산은 늘리는 자산보다 흐름을 유지하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로 묶어두지 마세요. 마무리 좋은 생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어긋납니다. 지출은 예상보다 많고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나갈지를 미리 알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고 절약보다 중요한 건 예측입니다.